저한테 상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동탄, 평택, 송도, 용산 그리고 인덕원입니다. 특히 요즘에 인덕원 문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호재 때문에 그럴 텐데 인덕원의 교통 호재가 다른 지역이랑 연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GTX라든가 인동선이라든가 뭐 월판선 이런 식으로 수도권 핵심지 교통 호재를 한 번에 쫙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멤버십 회원님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거 몇 개 중에 한 곳이 인덕원입니다. 인덕원 안 들어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수도권 지리 잘 모르는 저의 구독자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인덕원이 어디 있냐, 지도 좀 넓게 봤을 때 이 위에 여의도, 여기 강남, 판교, 좋은 데만 말하죠. 과천, 평촌, 그리고 그 사이에 인덕원이 있습니다. 위치 정말 좋죠. 그런데 인덕원을 스쳐간 적은 있어도 인덕원이라는 지역에 가본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도 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인덕원 현재는 지하철 하나 4호선 지나갑니다. 인덕원역에서 타면 사당역까지 16분, 서울 굉장히 가깝죠. 그대로 쭉 올라가면 용산까지 27분입니다. 4호선 라인이 참 좋아요. 한승까지 생각하면 강남역 29분, 여의도 37분, 구로 디지털 단지 33분, 가산 디지털 단지 30분, 명동 36분, 판교는 2번 갈아타서 48분이네요. 판교 조금 아쉽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지하철 없는 인덕원에 엄청난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제가 또 뜸들이는 거 싫어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4호선 인덕원역이 있는 거고요. 월판선 인덕원역이 생깁니다. GTX-C 인덕원역도 생깁니다. 인덕원 동탄 인동선 인덕원역도 생겨요. KTX 이건 너무 빠른 것 같고 어쨌든 근미래에 4개 역이 생기면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됩니다. 뭐 그 외에 또 몇 개 있는데 일단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쿼드러플 역세권 인덕원. 이 노선들이 왜 인덕원에 엄청난 호재인지 설명드려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잘 따라오세요. 일단 큼직한 거 월판선부터 보겠습니다. 인덕원역 이쪽에 보이죠? 일단 서측 방향으로 보면 여기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1호선으로 바로 환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쭉 올라가 보면 업무 단지인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신도림, 그리고 영등포, 핵심은 여의도와 붙어있는 이 대방역까지 1호선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덕원에서 이렇게 광명역 가면 코스트코나 이케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대로 쭉 가면은 월곶, 수인분당선, 송도까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월판선 인덕원 서쪽 방향은 1호선이랑 연결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월판선 하이라이트는 인덕원역의 동측입니다. 청계, 서판교, 그리고 판교역입니다. 아까 기존 지하철에서 판교 가는 게 2번이나 환승하고 복잡하다는 거, 오래 걸린다는 거 아셨고 고속화 도로들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교통 체증도 심하고 이래저래 가까운데 교통이 좀 아쉬웠죠. 근데 이 월판선으로 그대로 해결이 됩니다. 뭐 이거 하나의 호재만으로도 인덕원 설명을 끝내도 될 정도로 정말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강남 접근성. 4호선, 2호선 이렇게 환승해서 강남역 뭐 갈 수는 있지만 사당역 환승해 보셨나요? 사람도 정말 많고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뭐 하나 빠뜨렸어. 강원도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인덕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월판선은 판교에서 끝나지 않고 강원도 강릉으로 쭉 갑니다. 여주에서 서원주 구간만 개통되면 근미래에 인덕원에서 바다 보러 슝 갈 수 있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습니다. 워라벨이 중요하니까.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GTX죠. GTX-C 노선. 짜잔. 인덕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GTX-C 도대체 언제 생기는 거냐. 연내 착공, 파란불, 실시협약 체결, 임박. 자자자 흥분하지 말고 GTX-C는 빠르면 올해도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인덕원역은 여기 이렇게 있고 한정거장 과천, 두정거장 강남 양재 뭐 끝났죠. 평택 지제에 GTX-A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C가 꼭 들어와야 하는 거는 양재로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덕원에서는 두정거장 양재 갑니다. 당연히 삼성역이 핵심이긴 한데 양재 쪽에 또 업무지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들, 프리랜서들, 뭐 디자이너들 정말 많습니다. 이쪽에 강남역도 바로 옆이고요. 그리고 청량리까지도 갑니다. 아래쪽으로는 금정, 의왕, 수원. 강남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강남이랑 두세 정거장이 되기 때문에 월판선으로 판교, GTX로 양재, 삼성. 한 5년 후에 인덕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덕원이랑 완전히 다른 곳이 됩니다. 5년이 언제 지나가냐?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5년 전에 뭐 하셨나요?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죠? 다음 인동선 있습니다. 인덕원에서 쭉 내려와서 동탄으로 연결된다 해서 인동선이에요. 뭐 이름이 단순한데 귀에 쏙 들어오죠. 부분 공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대적인 착공을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노선이 조금 변경된 것들이 중간에 있었어요.
있어요. 일단 이게 동탄으로 가니까 동탄 쪽에 SRT, GTX도 다니고 삼성 반도체도 이쪽에 있고요. 영통 쪽도 삼성 본사랑 이렇게 가깝죠. 아주대, 수원, 호계, 농수산물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안양권에서 수원권으로 가는 핵심지를 많이 통과합니다. 물론 월판선이나 GTX만큼의 아주 파격적인 뭐 그런 거라고 볼 순 없겠지만 야구장이나 축구장도 가고 삼성 사업장 쪽도 가고 아주 괜찮은 노선이에요. 지금 4호선 하나만 있는 인덕원이랑 쿼드러플 역세권이 된 인덕원은 완전히 하늘 땅 차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교통 미래가치 면에서 이 정도로 비포 애프터가 틀린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덕원 역 주변에 어떤 아파트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분위기는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지정 메뉴에서 봐도 역 좌우로 이렇게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분위기 잘 알겠죠. 역 위쪽으로는 개발이 제한됐던 곳인데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고시가 있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인덕원 도시개발 본격화, 내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위치는 관양동 157번지 1원. 지도에서 검색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인덕원역의 북동쪽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 내용인데 15만 974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은 4만 5천평 개발합니다. 환승 주차장, 환승 정류장, 복합 환승센터, 청년 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식산업센터,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아무래도 교통의 허브가 될 예정이니까 역 주변에 뭔가 인프라가 좀 필요하겠죠. 인덕원역 로드뷰 잠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역 사거리에 다 상업시설이죠. 용도지역도 상업지역이고요.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초역세권 아파트 이런 거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개발한다고 하는 곳은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뒤로 쭉 가면은 과천이 나옵니다. 로드뷰를 이렇게 본 거고요. 이 위쪽으로 가면은 과천 지정타 입주하고 있는 곳이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아파트는 어디 있냐? 최소한 인덕원역을 걸어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역세권 아파트, 투자 대상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반경을 한번 보면 인덕원역 기준으로 걸어서 한 18분 정도까지 한번 볼게요. 1.2km 도보 18분 나오는데 인덕원 북쪽으로는 이 지식정보타운의 약간 하단에 있는 아파트들, 역의 서쪽으로는 단지형 아파트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역의 남쪽으로 보면은 이런 곳들이 보입니다. 이슈가 되는 아파트를 좀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인덕원 삼성입니다. 98년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데 용적률이 353%. 너무 높습니다. 그래도 이 초역세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고 인덕원에서 좀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2평 봤을 때 이 가격이 뭐야 이게.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13억대에서 갑자기 8억으로 올해 2월이네요.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또 한동안 거래가 이렇게 없었죠. 지금은 8억대에서 실거래가 있고 호가가 좀 궁금한데 실거래보다는 조금 높은 9억 5천, 9억, 9억 2천, 10억짜리도 있고요. 9억대에서 10억 이렇게 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용적률은 아쉽지만 워낙에 입지가 좋고 땅 모양도 괜찮은데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야지 재건축 가능하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건축 굉장히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호재가 있으면은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돼요. 삼성 아파트 뒤로 인덕원 3호 아파트 있죠. 여기는 91년식 완전한 구축이고 여기도 용적률이 낮지가 않아요. 247%. 근데 3호 아파트는 연식도 되고 해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비 안전진단 통과를 하고 10억대까지 갔던 게 작년부터 뚝뚝 떨어져서 6억대 갔던 게 지금 7억 그리고 8억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래쪽으로 신축의 대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푸르지오 엘센트로고 땅 모양이 앞뒤로 이렇게 길게 잘 붙어 있죠. 특히 이 아래쪽은 하의천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전망도 좋고 실제로 이렇게 나가도 너무 좋습니다. 무슨 리조트에 놀러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덕원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푸르지오 엘센트로 34평 보면 16억까지 갔던 게 뚝 떨어졌다가 지금 11억대 회복을 했습니다. 관심도가 계속 많은 만큼 좋은 움직임 흐름이 있지 않겠나 보여지고 이거 네이버 호가 한번 봐야겠는데요. 30평대 호가 11억, 11억 9천, 12억대도 있고요. 실거래 찍힌 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 호가가 찍히고 있습니다. 역에서 조금 거리는 있지만 이 아래쪽으로 관심도가 많은 아파트 인덕원 퍼스비엘 26년 입주 예정인데 34평 84제곱 분양가가 10억대 이렇게 했고 공급세대가 많진 않았지만 높은 경쟁력
건축률이네요. 이 하계천 하계로 쪽에 붙어 있고, 하계로를 로드뷰로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수변길, 조깅할 수 있는 길, 이런 식으로 이 천 따라서 쭉 인덕원역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 위쪽으로도 인덕원역으로 움직이고, 이 아래쪽 단지들은 이렇게 대로로 나와서 움직이면 되겠네요. 제 채널에서 인덕원 얘기만 하면은 악플을 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개발 제한 구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뭔가 이슈가 되는 아파트들이 오랫동안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천 지정타 입주, 그리고 신축들이 최근에 몇 개 입주했고, 분양 이슈도 계속 있었고요. 재건축 이슈에다가 GTX 월판선 이슈까지, 실거주자든 투자자든 앞으로 인덕원에 관심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